안녕하세요. 심리맨입니다. 심리맨 TV 채널은 심리와 마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심리 전문 채널입니다. 오른쪽 하단에 구독 버튼을 누르시면 이 채널을 잊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트랜서핑 사례 연구 시간이고요. 오늘도 엽서 사연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심리맨 엽서로 보내주신 사연이 차곡차곡 쌓이고 있거든요. 만약에 꾸준히 계속 쌓이게 되면은 이 심리맨 엽서라고 하는 사연 코너를 따로 뺄 건데요. 아직 그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먼저 엽서가 오는 대로 충분히 소화하고 나서 다시 트랜서핑 해킹 더 매트릭스 책에 있는 사례들을 계속 이어서 다루도록 할게요. 아무튼 우리는 계속 사례를 통해서 트랜서핑의 개념을 재확인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책에 나와 있는 사례보다는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사연이 훨씬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아무래도 한국인으로서 한국 문화에 익숙한 그런 경험들이 훨씬 더 여러분들에게 더 피부로 와닿을 수 있겠죠. 그래서 심리학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담학 이론이라는 것도 서구 중심 모델로 수입된 것이기 때문에 다분히 공통적인 면에서 인간이라는 공통적인 측면에서는 통하는 면이 있겠지만 또 한국인이라는 특수성의 측면에서는 그 문화적인 특수성 또 인종적인 면 이런 것들을 또 무시할 수가 없어요. 사고 체계도 다르고요. 이제 그런 것들을 다 감안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교과서적으로 또는 문자적으로 접하고 적용하려고 하다 보면은 오류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론은 현장, 실천을 위해 해야 되고요. 실전에서의 경험은 또한 새로운 이론을 써내려갈 수 있도록 그 토대가 되어야겠죠. 이 두 가지가 다 균형이 잡혀야 됩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항상 양면이 존재하는 거예요. 양면이. 안이 있으면 밖이 있고 밤이 있으면 낮이 있고 위가 있으면 아래가 있고 이렇게 양면이 존재합니다. 이 두 양면의 균형과 조화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트랜서핑은 굉장히 균형을 잘 잡을 수 있도록 등대 역할을 하고 나침반 역할을 하고 있죠. 그런 면에서 트랜서핑의 이치를 잘 내면화하고 여러분들이 일상을 살아가시면 여러 방면에서 도움이 많이 됩니다. 사실 대부분의 문제는 중요성 때문에 생기는 거라고 보도 과언이 아니죠. 자, 그럼 오늘 사연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이 밋밋할 수 있으니까 제가 사진 하나 띄워놓고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연 보내주신 분은요, IK라고 이렇게 별칭을 지정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일본에 거주하시고요. 40대 후반의 여성분이십니다. 회사원이시고요. 방송에 동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사연을 낭독하겠습니다. 심리맨님 안녕하세요. 트랜서핑에 흥미가 있어서 다른 영상들을 보다가 우연히 심리맨 TV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첫 영상을 시청한 후에 바로 구독했죠. 벌써 2년 가까이 꾸준히 시청하고 있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보내는 엽서의 내용은 좀 갑작스러운 주제일지도 모르겠는데요. 어덜트 칠드런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어덜트 칠드런이 학술적 용어는 아닐지 모르겠지만 어덜트 칠드런을 단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유년 시절에 어린아이의 욕구가 충분히 채워지지 않아 마음속의 안전기지라고 불리는 장소가 형성되지 않은 채 어른이 된 상태라고 합니다. 이게 어덜트 칠드런이라면 제가 느껴왔던 마음 상태와 딱 들어맞는 것 같아서 저는 이 표현을 쓰게 됐습니다. 유년기에 마음속의 안전기지가 제대로 형성이 안 된 것은요, 근본적인 저의 존재에 대한 부정적 피드백을 받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우선 아들이 아니었다는 점하고요. 또 기질적인 면에서 너무 내성적이라 여자애로서 애교가 없었다는 등 이런 까닭입니다. 인간관계에서는 늘 저한테 문제가 있다고 느꼈고요. 그것을 고쳐야 한다는 인식이 있었지만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 후에 시대가 변해서 인터넷이 나오고 개개인의 자기계발 붐 덕분에 오랫동안 봉인해왔던 제 문제에 보다 손쉽게 다가갈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는데요. 그 당시에 제가 읽었던 책 중에 기억에 남는 건 닐 도널드 월시의 신과 나눈 이야기, 바이런 케이티의 작업,
질 볼트 테일러의 나는 내가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데이빗 호킨스의 의식혁명 등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명상과 정화에 대해서도 알게 됐고 조금씩 갈증이 해소되고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10여 년이 넘는 시간을 보낸 뒤에 왜 하필 어덜트 칠드런을 이야기하느냐면요. 앞에서 언급한 대로 마음속의 안전기지가 무언지 이제야 알 것 같다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나를 페어런팅하는 힘이라고 표현하고 싶은데요. 즉 나를 사랑으로 먹여주고 입혀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이끌어주고 지켜주는 절대적인 사랑의 원천 같은 것이죠. 이 마음속의 안전기지가 유년기에 제대로 형성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심리 카운셀러들의 역할이 그래서 중요한 거구나 하는 인식도 얻었어요. 저의 개인적인 경험과 견해를 두서없이 적었는데요. 심리맨님이 전문가의 입장에서 또는 트랜서핑과 관련해서 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심리맨님과 심리맨TV 구독자분들이 항상 건강하시길 기원하며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사연을 이쁘게 적어주셨어요. 네. 어덜트 칠드런,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어덜트 칠드런이라는 말을. 저는 키덜트란 말은 들어봤거든요. 그런데 또는 피터팬 증후군 이런 건 들어봤는데 어덜트 칠드런이라고 해서 저도 조금 찾아봤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게 학술적인 용어는 아닌 것 같은데요. 아무튼 어떤 의미인지 한번 살펴보고 나서 IK님의 사연을 한번 더 다뤄보도록 하죠. 먼저 이런 설명이 있습니다.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이라고 있죠. 95년도에 클린턴 대통령이 이런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 본인 스스로를 어덜트 칠드런이라고 표현을 했다고 해요. 그 이야기의 맥락은 뭐냐면은 아버지가 계부였나 봐요. 그런데 그 계부가 폭력을 행사했었나 봐요. 알코올 중독자였대요. 그 얘기를 하면서 어덜트 칠드런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때 말하는 어덜트 칠드런의 의미는 부모로부터 정신적이거나 육체적인 학대를 받으면서 자라와서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는 어른을 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또 다른 의미에서 설명하는 거는 약간 이건 이제 한국적인 해설 같은데요. 학교 성적을 유일한 기준으로 자녀를 평가하는 부모 밑에서 자란 사람들이라는 뜻으로도 해석된다고 합니다. 이런 설명도 있어요. 어덜트 칠드런으로 성장한 성인들은 학교 성적이 좋으면 모든 것이 허용되던 어린 시절을 보낸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른이 되어서도 만화나 애니메이션, 게임에 집착하는 현대 어덜트 칠드런의 전형인 일본인 같이 어린이의 놀이에 매달리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또 다른 설명을 또 살펴보면요. 이제 사실 어덜트 칠드런이란 말이 일본에서 1980년대와 90년대에 많이 유행했던 언어라고 해요. 예, 그래서 지금 일본의 IK님이 일본에 거주하시기 때문에 어덜트 칠드런이라는 용어를 쉽게 접하신 것 같은데요. 이런 얘기도 합니다. 어덜트 칠드런은 부모에게 조건적인 애정밖에 받지 못한 사람들이 어덜트 칠드런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성적이 잘 나오면 사랑을 주는 거, 예, 착하게 굴면 사랑을 해주는 거, 이런 메시지에 익숙해진 아이들이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어덜트 칠드런에 대한 개념을 잡을 수 있겠죠. 어덜트라는 말 자체가 이게 성인이잖아요. 어른. 칠드런은 아이잖아요. 어덜트 칠드런이란 말은 몸은 성인이 됐는데 그 마음은 아이인 거예요. 예, 여전히. 예. 근데 이 아이가 어떤 아이예요? 엄청나게 긴장하고 있는 아이, 위축된 아이, 눈치 보고 있는 아이, 경계하고 있는 아이,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화가 나 있는 아이일 수도 있죠. 이런 아이인 거예요. 한마디로 부정적인 기운이 가득한 아이죠. 자, 근데 이 아이가 어떤 모습의 아이예요? 과거에 나의 성장 과정에서 어떤 특정한 시기에 인간 관계 속에서, 주로 가족 관계죠.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어떤 정신적, 육체적 학대를 받은 거죠. 예. 공격을 받고 상처를 입은 건데, 그러한 때에 형성된 나의 자아 이미지를 고스란히 생생하게
떠안고 사는 어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덜트 칠드런이라는 말을 하시면은 요 그림을 이제 떠올리시면 될 겁니다. 몸은 어른인데 내 마음은 아이예요. 근데 이 아이의 이미지가 뭐다? 예, 굉장히 무겁고 어둡고 두렵고 불안하고 이러한 아이의 감정. 예, 자, 이 상태에서 이야기하는 게 이제 어덜트 칠드런이다. 이렇게 이제 일단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덜트 칠드런은 다분히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예, 반면에 이제 키덜트란 말이 있죠. 키덜트. 키덜트는 키드 플러스 어덜트잖아요. 예, 그래서 키덜트라고 그러면 보통 이제 뭐 키덜트 문화, 예, 키덜트 뭐 장난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린 아이의 그 마음, 예, 여기서 키덜트에 여기서 키드는 이렇게 상처 입은 트라우마 가득한 아이라기보다는 아이의 동심 있잖아요. 동심, 천진난만한 놀고 싶은 아이 하면 이게 놀이와 관련 있잖아요. 창조와 관련 있고요. 그러한 어린아이의 때 놀고자 하는 그 마음, 그 아이 자를 고스란히 어른이 되어서도 그 감성을 채워주는 놀이에 집착하는 또는 그 놀이를 영유하는 그런 어른이라고 보시면 되죠. 네, 그래서 이거는 조금 달라요. 이미지가 키덜트라고 할 때는. 그리고 이제 피터팬 증후군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것과도 조금 구분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피터팬 증후군은요, 기본적으로 어덜트 칠드런이라고 할 때는 이제 상처를 좀 기억하시면 돼요. 트라우마. 네, 트라우마. 구체적인 사건이 있고 트라우마가 있고 요걸 기억하시면 되는데 피터팬 증후군이라고 할 때는 뭐 이렇게 트라우마를 입을 정도의 상처는 아니겠죠. 막 학대받고 이런 건 아닙니다. 하지만 어떤 심리적인 요인, 주로 정서적인 요인이 작동을 하는 거예요. 예, 심리적인 요인, 정서적인 요인이 작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른이 되는 것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어른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가 형성된 거죠. 그래서 나는 어른이 되기 싫어 이러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어른이 되길 거부하는 거죠. 근데 그때 말하는 어른은 예, 이제 뭔가 창조성도 없고 재미도 없고 뭔가 생명력도 없고 생동감도 없고 이런 느낌. 예. 뭐 약간 꼰대라고 요즘엔 그러죠. 예, 그런 느낌의 이제 어른이 되기는 싫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아이로 남겠다. 뭐 이런 게 이제 집착 수준으로 가게 되면 피터팬 증후군처럼 되는 건데요. 약간 다르죠. 그래서 키덜트라고 부를 때 하고 피터팬 증후군이라고 부를 때 하고 어덜트 칠드런이라고 부를 때 하고는 차이가 조금 있어요. 그래서 어덜트 칠드런은 트라우마를 떠올리시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오늘 사연을 보내주신 IK님은 어덜트 칠드런에 가까우신가요? 아니면은 피터팬 증후군에 가까우신가요? 아니면은 이 키덜트 문화를 즐기시는 분에 가까우신가요? 뭐 약간 덕후라고도 하죠? 오덕후, 오타쿠 이러는데 그쪽에 가까우신가요? 또는 그게 이제 어느 정도 복합되어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어디에 해당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자, 아무튼 이제 이런 그림을 가지고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자아라고 하면은 이 자아가요 세 유형으로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성인 자아가 있고 아동 자아가 있고요, 부모 자아가 있어요. 그래서 P, A, C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예, 이게 child, adult, parent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우리 안에 세 유형의 자아가 있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잘 균형이 잡혀서 통합이 돼 있을 때 우리는 건강한 자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건강에서 좀 빗나간 왜곡된 자아. 자, 그건 뭘까요? 어느 하나가 결핍돼 있어요. 어딘가가 결핍돼 있고 그리고 어느 하나가 과도하게 지배적으로 작동을 해요. 그래서 그게 고착돼 있어요. 이럴 때 건강한 자아에서 좀 멀어지는 겁니다. 아동자아라고 그러면 보통 이제 놀이 창조, 네, 이런 거죠. 부모자아 그러면은 훈육하잖아요. 예, 왜냐면 잔소리도 하고. 성인은 뭡니까? 이건 이제 절제할 줄 알죠? 조절할 줄 알죠? 예, 그래서 성인자아는 조절하는 기능, 균형 잡는 기능. 예. 부모자아는 어른으로서 이제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뭔가
가르치고 바로잡고 교정하고. 자, 이 세 가지 자아의 특징들이 우리 안에 다 있어요. 근데 이게 균형 잡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아동자아가 올라올 때가 있고, 때로는 성인자아가 작동할 때가 있고, 때로는 부모자아가 작동할 때가 있어요. 우리 안에 이게 다 있단 말이에요. 어른이 되어서 말이죠. 이게 다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한쪽만 고착되어 있는 경우가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우리가 이제 회사에서 일할 때는 어떤 자아가 발동해야 돼요? 주로 성인자아가 발동하죠. 주로. 네. 물론 이제 뭐 아동자가 마음껏 활기칠 수 있는 그런 조직 문화를 가진 곳도 있어요. 굉장히 창조적인 조직인 경우에, 그런 아이디어가 필요한 조직인 경우에는 이걸 요청을 하죠. 아동자를. 그리고 이게 필요합니다. 직원들은. 근데 대체로 성인자가 지배적이죠. 보통 일을 할 때는. 여러분들이 뭐 병원에서 막 수술하는데 아동자가 발동하면 안 되겠죠. 그때 성인자가 필요하죠. 여러분들이 교편을 잡고 계세요. 이제 선생님으로서 아이들을 가르쳐야 돼요. 그때 아동자만 있어서는 안 되겠죠. 필요하긴 하겠지만 성인자가 필요하고 부모자아 역시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 돌아갔어요. 아이를 만나요. 아이를 만날 때 부모자아가 작동을 하겠죠. 물론 같이 아동자로서 놀아줄 필요도 있겠지만, 여러분이 애인을 만나요. 그러면 그땐 아동자가 발달해서 같이 애교 부릴 수도 있고, 그렇죠? 네, 때로는 부모자가 발달해서 품어줄 수도 있고. 근데 이게 이제 고착되는 경우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동자가 잠들어 있어. 그러면은 성인자만 과도하게 발달해 있어. 이런 사람들은 항상 뭔가 경직돼 있고 뭐든지 이제 일 처리를 하려고 그러고, 자꾸 옳고 그름을 따지게 되고 합리적인 걸 추구하게 되고 이래요. 실수는 없겠지만 재미가 없어. 근데 어떤 경우에는 이제 아동자만 발달해 있어요. 그러면은 이런 성인자를 사용해야 되는 집단에 갔을 때 어떤 대우를 받아요? 철이 없다는 소리를 듣죠. 그리고 진지하지 못하다,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겠죠. 자, 그럼 이제 어덜트 칠드런이라는 얘기를 했을 때는 어디에 가까운 거예요? 이 관점에서 보면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까요? 아동이 상처를 입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동기의 추억이 행복하고 만족스럽고 따뜻하고 아름답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 경우에 이 아동자가 발달할까요? 발달하지 않을 수 있죠. 이게 가려져 있는 거예요. 이거를 봉인하는 거죠. 이제 이 IK님 말대로 봉인. 왜 봉인을 해요? 이걸 열어봐야 좋을 게 없거든. 괴롭거든. 그러니까 봉인을 해요. 그러면 성인자나 부모자만 이제 발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건강한 자아가 발달한다는 것은 이 세 유형이 다 동시에 균형 잡히게 발달해서 필요할 때마다 그때그때 그 자아에 필요한 요소를 사용해 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제 융통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건강한 사람일수록 융통성이 있죠. 기준은 있지만 유도리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요 아동자아가 완전히 이제 봉인이 돼 버렸어. 그러면 부모자, 성인자로 살아가고는 있지만 융통성이 없어요. 그 융통성이 없다는 말을 다른 말로 경직됐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긴장한다 이러죠. 몸도 긴장되고 마음도 긴장되고 관계도 긴장되고, 긴장은 뭘 유발해요? 불안을 유발해요. 이런 형태로 이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자, 성인자를 가지고 살지만 여전히 나는 경직돼 있고 긴장돼 있고 불안하고,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아가 건강하게 활동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관계 속에서도 이제 삐끗삐끗하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과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지 않고, 나의 개인적인 얘기도 하고 싶지 않고, 왜냐면 개인 얘기 해봐야 과거 얘기하면은 다 이게 걸려들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건드리지 못하게 하려면 관계의 설정을 좀 이렇게 멀리 해야 되거든요. 더 이상 못 들어오게. 자, 이런 일이 이제 관계 속에서도 벌어질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관점에서 이제 어덜트 칠드런이 여러 가지 이제 책들을 읽으시면서 요 봉인을 해제했어. 근데 제가 볼 때 IK님은 굉장히 잘 하신 것 같아요. 안전지대를 만드셨거든요. 이 아동자를 봉인을 해제를 하면서 스스로 이 부모자를 발동시켜줘서 이 아동기에 있는 트라우마 입은 나를 돌보고 계신 거예요. 잘하고 계신 거죠, 이거는. 어떻게 그렇게 잘하셨습니까?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린다면은 잘하고 계시다. 그래서 얼마든지 그렇게 하시라. 왜냐? 대부분 이 아동자 봉인 해제되면요, 이 부모자가 나서서 돌보는, 자기 스스로의 아동자를 돌보는 형태가 된다기보다는 어떤 형태가 될 수 있냐면요, 이쪽에 이제 그 반작용으로 아동자가 갑자기 이게 봉인해제되는 순간 이게 이제 과도하게 작동하는 가능성도 있어요. 그럼 뭐가 발동해요?
아동자아는 이 자유와 관련이 있어요. 자유. 예. 자유. 성인은 절제, 조절. 예. 부모는 규율. 자, 근데 자유가 과도하게 이제 반작용으로 튀어오르는 거예요. 어린 시절에 트라우마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는 분노까지 포함되어 있거든요. 분노와 자유가 결합되면 뭡니까? 이제 투쟁을 해야 돼. 뭐와 투쟁을 해야 돼요? 이 규칙, 규율과 투쟁을 해야 돼.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 봉인이 해제됐을 때 잘못 이게 삐뚤어지게 잘못 나가게 되면, 물론 에너지적으로는 하나의 절차이고 과정이긴 합니다만, 과도한 반작용으로 나가게 되면은 트랜스서핑에서 말하는 부메랑 형태로 현실이 펼쳐지게 돼요. 그래서 억눌렸던 만큼 반작용이 일어나서 완전히 이제 뭐 히피처럼 지내는 거죠. 그래서 약간 이제 문란한 생활을 할 수도 있거든요. 여러 방면에서 이제 술 먹고 음주 가무 하시면서 이제 뭐 여자나 남자 사귀는 것도 쾌락 위주로 이렇게 즐기시게 되고, 그런 형태로 이제 그 선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지낼 가능성이 있어요. 물론 그 과정을 통해서 다시 중심을 돌아오시면 상관이 없는데, 글로 나가서 거기서 또 상처를 입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잘 주의를 하시면서 하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반작용으로 나가서 거기서 또 어떤 현실을 펼치시면서 한동안 또 시간을 보내세요. 한 10년 보내십니다. 그러다가. 예, 그쪽 성향이 또 있어요. 물론 이제 그게 겉으로 보면 굉장히 자유분방한 것 같지만, 분노 에너지와 함께 나간 거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자유로운 건 아니에요, 사실은. 네, 자유롭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선을 넘고 가다 보면은 이제 그 부모에 대한 증오심, 원망 이런 것까지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자유가 결합이 되면은 결혼이고 뭐고 난 관심이 없다, 가정 필요 없다 이러면서 이제 나만 잘 살면 된다 이러면서 살 가능성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 역시도 치우친 거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성인자는 이 책임질 줄 아는 거잖아요. 선택하고 책임질 줄 아는 거. 근데 이게 없어지는 거, 결여돼 버리는 거예요. 이게 너무 압도해 버려가지고.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IK님은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지나치게 부메랑 현실을 맞이한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잘 하신 것 같다. IK님의 경우는 이 부모자, IK님 안에 있는 부모자를 작동시켜서 내 안에 있는 아동자를 돌보시는 걸로 보여요. 그렇다고 한다면 굉장히 잘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응원해드리고 박수를 쳐드리고 싶고요. 다만 그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거 역시도 과정이에요. 역시 과정이에요. 어떤 목적이 있습니까? 통합된 자아로 나가기 위한 목적이에요. 예, 그래서 돌보시되 너무 과도하게 내 아동자를 과잉 보호를 하지는 말아라. 예,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제가 어릴 때 저도 이런 비슷한 걸 경험했어요. 이제 뭐 어덜트 칠드런이란 개념까지는 아닐 거예요. 저는 뭐 이렇게 트라우마까지는 아니니까요. 하지만 피터팬 증후군은 확실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대학교 때 그 노래를 한참 많이 불렀어요. 그 송시현의 꿈결 같은 세상이라는 노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인권의 들국화죠. 전인권의 그것만이 내 세상. 네, 요거를 많이 불렀어요. 제가 예전에. 지금은 싫어요. 그 노래가. 지금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예전엔 그 노래를 많이 불렀어요. 어떤 마음으로 불렀을까요? 이 애절한 내 안에 있는 아동자를 감싸는 마음으로 부른 거예요. 이 어른이 되기 싫다는 이 마음으로. 나는 아이로 남을 거야. 나는 이런 성인이 되기 싫어. 그 가사에 그게 있잖아요. 난 변치 않을래. 힘없는 어른들처럼. 난 믿고 살 거야. 꿈결 같은 세상. 거기 말하는 어른이 어떤 어른이라고요? 힘없는 어른들. 그래서 나는 변치 않을래. 나는 그냥 아이처럼 살 거야. 뭐 예전에 그런 민중가요도 있었어요. 뭐 내가 철들어 간다는 것이 뭐 제 한 몸의 평안을 위해 세상에 물드는 거라면 나는 철들지 않겠다. 뭐 요런 비슷한 내용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도 굉장히 제가 그 가사를 막 좋아서 부르곤 했었는데 지금은 싫어합니다. 지금은. 그때는 그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다 과정인 거예요. 그게 나한테 끌리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민중가요라는 게 정치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긴 하지만 에너지적으로 보면은 또 다른 해석이 가능한 겁니다. 그 당시에 그 에너지가 필요한 겁니다. 그 사람한테.
그게 풀려나가는 과정에서 그게 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땡기는 거는 하셔도 돼요. 몸도 음식이 땡길 땐 먹어줘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땡기는 게 있을 땐 하세요. 근데 중요한 거는 과정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땡기는 걸 하다가 거기 빠져버린단 말입니다. 그럼 길을 또 잃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는 마세요. 예. 저는 어쨌든 그 꿈결 같은 세상을 목 놓아 부르면서, 그리고 그것만이 내 세상, 이걸 목 놓아 부르면서 어른이 되기 싫었어요. 그리고 어른이 정말 싫었어요. 예. 그런데 그게 피터팬 증후군이었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뒤늦게 이제 제가 어른이 되려고 발걸음을 이제 내딛기 시작을 했죠. 네. 그리고 이제 어른이 됐습니다. 네. 뭐 나이로 어른 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신적인 어른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적으로 어른이 돼야 됩니다. 정신적으로 어른이 돼야 돼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단계별로 우리 그 발달 곡선이 있다고요. 몸이든 정신, 혼이든 영이든 끝없는 발달 곡선이 있어요. 켄일버가 얘기하듯이 통합적으로 우리는 발달을 해나가야 되는데 이 정신이 지체가 되면 안 되죠. 우리가 여기서 정체가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몸은 발달을 완성을 했는데 정신이 발달을 멈추면 안 되겠죠. 그러면 그 다음 게 계속 지체가 돼요. 예, 그래서 어른이 돼야 되는 게 맞아요. 다만 어른이 된다는 게 무엇이냐가 중요한데 이 어른에 대한 개념이 잘못 들어와 버리니까 난 어른이 되지 않을래. 난 꿈결 같은 세상, 이 세상에 그냥 머무를래. 이렇게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부적응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시달리게 되죠. 예, 어른이 돼야 됩니다. 예, 그래서 어른이 나쁜 건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잘못된 개념으로 어른을 인식하고 있을 뿐이에요. 자, 요 얘기를 하나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럼 이제 어른이라는 게 뭐냐? 어른이라는 게. 어른은요, 두 가지 단어를 기억하시면 돼요. 선택과 책임. 이게 어른이에요. 보호자가 왜 필요합니까? 아이는 왜 보호자가 필요할까요? 스스로 선택을 하더라도 이것을 잘할 자신이 없어. 예, 믿을 수가 없어. 예, 객관적인 선택을 내리기가 쉽지가 않아. 그리고 스스로 감당하기도 힘들어. 이 어른이 아닌 거예요. 어른은 뭐다? 선택할 힘이 있고 지력이 있고 사고력이 있고 그것을 감당할 힘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자기 스스로 자발적으로. 네. 내 인생을 살 수 있어야 된다고요. 내 인생을. 남의 인생이 아니라 부모 인생이 아니라 다른 사람 눈치 보는 인생이 아니라 내 인생을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두 번째, 내 인생을 내가 선택을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기꺼운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감당하겠다 이거죠. 감당하겠다. 심지어 희생할 각오도 돼 있다. 이게 필요한 거예요. 선택과 책임. 이게 되면 이제 어른이 되는 거예요. 마음 안에서도 어른이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어덜트 칠드런의 경우에는 요게 이제 두려운 거죠. 요게 두려운 거예요. 아직은. 네. 네. 그러니까 어른의 세계에 가면 이걸 요구를 하는데 이게 두렵기 때문에 이제 관계에서 자꾸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직장에 가면 이제 상사를 만나도 어려운 게 이런 걸 어쨌든 필요로 하거든요. 근데 이게 어려운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요거를 잘 단어를 기억하시고요. 후회를 해도 내가 하겠다. 그 내가 후회하는 즐거움을 맛보셔야 돼요. 네, 내가 실패하는 즐거움을 맛보셔야 돼요. 네, 아무리 좋은 것도 하라고 해서 하면은 좋아도 내게 아니에요. 아무리 좋은 옷을 사주면 뭐예요? 내가 선택할 권한이 없는데 입으라는 옷을 입는데 아무리 저 사람이 이쁘다고 하면 뭐예요? 내가 마음에 안 드는데 그런 것은 이제 더 이상 그만하시고요. 실패를 하더라도 내가 선택하고 실패하겠다. 그럼 나는 기쁘다, 즐겁다, 만족한다. 이 마음으로 한번 전환을 해보세요. 그러면서 어른이 되는 겁니다. 한 걸음 더 나가면 어른이 된다는 건요. 누군가를 돌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관심하고 다른 사람을 돌보는 데서 어른이 또 되어 가는 겁니다. 또 어른이 되었다는 것은 이러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한면으로 여러분들이 어른이 되고 싶으시면은 나 외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눈을 돌리셔야 돼요. 다른 사람을 관심하고 다른 사람을 돌볼 수 있는 거. 이게 어른이 되는 거예요. 제가 고3 때, 고3에 올라갔을 때 제 절친이 있었어요. 네, 절친이 있었는데 그 친구가 1월 1일이었나? 하여튼 정초였어요. 이제 그때 그 친구가 저를 탁 이제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놓고 내가 밤새도록 한번 고민을 해봤어. 어떤 고민을 했냐면
나는 네가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것보다는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것에 대한 고민을 더 했으면 좋겠어. 물론 고3이라는 시기가 중요하지. 그런데 그 고3이라는 것은 그 수많은 인생의 관문 중에 하나에 불과해. 그런데 너는 그것을 너무 크게 생각하는 것 같아. 뭐 이런, 제가 볼 땐 얘가 어른이었거든요. 이미 얘는 어른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피터팬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물 안에 갇힌 거죠. 제 우물 안에. 나밖에 없어. 오로지. 내 문제. 내 문제에 갇혀가지고. 내 감정에 갇혀가지고. 근데 얘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때 한번 뒤통수를 얻어맞는 느낌을 받았죠. 뭐냐면, 야, 나는 밤새서 하는 게 나에 대한 거였는데, 내 문제, 내 문제, 내 문제, 내 감정, 내 기분 이거였는데, 얘는 나에 대해서 밤새 고민을 했단 말이야. 그리고 그런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을 했다는 거예요. 나는 누군가, 친구를 위하여 밤새도록 고민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게 올해의 나의 목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어른이죠. 굉장히 저는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때. 그리고 이게 말뿐이 아니라 실제로 그런 아이였어요. 그래서 그때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야, 내가 우물 안에서 살았구나. 나만을 관심하고 자기 연민에 빠져 있었구나. 어른이 된다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세상을 관심하고 사람을 관심하고 나 외에 타인을 관심하고 이게 어른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또 힘이 있는 사람이 가능한 거기도 하고 그렇게 할 때 또 힘을 키울 수 있는 것이기도 하죠. 그래서 어른이 된다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이제 드렸고요. 이제 사연으로 가서 제가 좀 설명을 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아들이 아니었다는 점, 그리고 너무 내성적이었고 여자로서 애교가 없었다, 인간관계가 좀 힘들었다, 이 정도 말씀을 하시는데 뭐 이 정도면은 그렇게 큰 트라우마 수준으로 상처를 입지는 않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뭐 또 이게 개인적인 거기 때문에 알 수는 없습니다만 아무튼 그렇게 인식을 하고 계세요. 자, 그런데 이게 이제 보세요. 자, 아들. 남아선호 사상이 있었죠. 그리고 내성적인 문제. 자, 내성적이라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이건 성격 유형의 하나예요. 저도 아주 엄청난 내성적인 사람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자, 그런데 이거는 사실 문제가 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애교가 없다는 거. 자, 이것도 문제가 될 게 없는 거예요, 사실은. 애교가 없다는 것은, 그 얘기도 하죠. 이제 츤데레라고 그러나? 아니면 까도남? 그런 얘기 하죠. 이제 그것도 일종의 매력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자, 애교가 없는 사람은 애교가 없어서 매력이 없는 게 아니라 애교가 없는 게 매력이에요. 그게 또 하나의 매력이 포인트입니다. 근데 이거 다분히 이런 게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이게 문화적인 거예요, 문화적인 거. 문화적인 영향을 받은 거죠. 세대적인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 시대의 그 부모님들 세대의 의식 속에 흐르는 관념들, 그것이 굉장히 강하게 자녀들한테 영향을 미친 거죠. 그러면 이분들은 누구의 희생양이에요? 시대의 희생양이에요. 이 시대가 주입한 건 사실은 에너지적으로 뭐라고요? 펜듈럼의 희생양이에요. 부모님은 부모님 역시도 펜듈럼의 희생자다. 그들은 그럴 수밖에 없었고 그것이 잘못인지도 몰랐다. 지금 가지고 따져봐야 별 의미가 없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고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주적은 누구다? 펜듈럼이다. 이렇게 돼야 완전히 여기서 벗어나시는 거지. 이 부모님한테 원망해봐야 소용이 없다. 40대 후반이시잖아요. 절대 하시면 안 된다. 안 하실 것 같아요. 안 하시는데 혹시라도 이제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절대 부모님 원망하시면 안 된다. 아직까지 부모님 원망하시고 지내시면 힘들어집니다. 안 된다. 그들도 시대의 희생양이다. 자, 남아선호 사상. 또 하나, 사교성이 있어야지. 사교성이 여자가 애교가 있어야지. 다 쓸데없는 얘기입니다. 혹시라도요, 자, 여러분들 딸을 두신 부모님 또는 아들을 두신 부모님들 있으시면은 이제 가끔 할 수 있는 얘기는 있겠지만 이거 너무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런 말씀 하지 마세요. 이게 암묵적으로 영향을 받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냥 하는 말일지 몰라도 자녀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크게 이게 프로그래밍이 되는 거예요.
하지 마세요. 웬만하면. 내성적인 성격이 얼마나 좋은데요. 저는 내성적인 성격 예찬론자입니다. 저는. 물론 과거에는 내성적인 성격을 극도로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제 자신을 정말 싫어했죠. 이렇게 타고난 성격을. 그런데 지금은 너무 좋아합니다. 전 내성적인 사람 좋아해요. 물론 외향적인 사람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잘못된 관념에서 온 거다. 그러니까 지금 자유로워지셨죠? 자유로워지셨다고 믿어요. 애교도 마찬가지예요. 트랜서핑에서 얘기하잖아요. 내 결점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덮으려고 하지 말아라. 오히려 그거를 인정해버려라. 그럼 그게 매력이 된다. 정말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내성적인 걸 고치려고 해보세요. 평생 괴로워요. 내성적인 사람을 바꾸려고 해보세요. 계속 싸움 나요. 애교 없는 사람을 애교 있게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스트레스 받아요. 병들어요. 스스로 애교 있는 척 하지 마세요. 그러면은 자아에 혼란이 와요. 정체성에 혼란이 와요. 그러지 마세요. 물론 내가 기꺼이 하는 건 상관없어요. 저 같은 경우는 사람 만날 때 굉장히 쾌활하고 외향성이구나 이런 평가를 받을 때가 있어요. 그거 얘기했잖아요. 스위치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스위치를. 그래서 필요하면은 온오프 하는 거예요. 켰다 껐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켤 필요가 없을 땐 당연히 끄죠. 왜냐면 나는 끈 상태가 더 편하니까. 그런데 필요할 때는 키죠. 왜냐면 키면은 도움 되니까. 그거예요. 근데 애교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애교 있는 척 해가지고 관계가 맺어지고 결혼을 하면 난 계속 애교 있어야 되는데 결혼을 했으니까 이제 내 멋대로 살아야지 했는데 이게 안 나와? 싸우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사는 게 여러 면에서 좋다니까요. 쾌활한 척 하고 살지 마세요. 어차피 드러나잖아요. 힘들어요 나중에. 그러니까 내 생긴 대로 사는 게 제일 좋단 말이에요. 내 에너지를 바라면서. 네 번째, 인간관계에서 늘 뭔가 문제가 있다고 느꼈다. 그 느낀 이유가 뭐겠어요?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사회에서 요구하는 게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저는 초등학교에 그 생활기록부인가요? 거기 보면 이렇게 선생님이 써주는 거 있잖아요. 거기 보면은 6학년 때까지 내내 빠지지 않는 게 하나 있었어요. 조용하다. 조용하다. 조용하고 침착하다. 이거는 진짜 빠지지 않고 써있어요. 빠지지 않고. 자, 그래서 여기서 자유로우실 거라고 믿어요. 그리고 자유로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바꾸려고도 하지 마시고, 그게 굉장히 강점이 있으니까 그것만 바라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책을 읽으신 걸 써주셨는데, 제가 바이런 케이티가 누군지는 알아요. 근데 그 책만 빼고 나머지는 저도 다 읽었네요. 닐 도널드 월시의 신과 나눈 이야기, 신나이라고 그러죠? 신나이 단체도 있고 한데, 아마 신나이 단체에 계신 분들도 여기 들어오셔서 채널을 보고 계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신나이는 별로 이렇게 안 맞아요, 저하고는. 그리고 이제 그런 단체의 어떤 그 생활하고 연결돼서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트랜서핑 그 원칙하고도 좀 안 맞고. 질볼트 테일러는 이거 동영상 보시면 유명한 강연이 있잖아요. 테드에서 강연했죠, 아마. 이분이 아마 그 임사체험 같은 걸 했을 거예요. 그런 내용이었을 걸로 기억해요. 데이비드 호킨스, 의식혁명, 요건 제가 굉장히 도움 많이 받았습니다. 요것도 이제 추천을 하는 책 중에 하나고요. 자, 아무튼 이런 책을 보셨다니 어떤 그림이 그려지네요. 그리고 이런 책을 통해서 여기까지 오셨네요. 잘 오셨고요. 이렇게 표현하셨죠. 그 어덜트 칠드런에 대해서 마음속 안전기지라는 표현을 하셨어요. 그래서 만약에 어덜트 칠드런이라는 개념을 트라우마의 관점보다는 트라우마를 입어서 이제 그걸 극복 못해서 거기에 머물러 있고 붙잡혀 있다는 관점보다는 안전기지, 그것이 중요한 지금의 이슈다라고 한다면 잘 접근하고 계시는 거예요. 부모자가 상처난 아동자를 지금 시점에서 돌봐주는 개념으로 동기부여가 되고 있는 개념이라면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 머무르지는 마시고 과잉보호를 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고요. 그것만 잘 하시면 돼요. 균형을 잡아가는 게 목적이지 거기에 중요성이 들어가면 안 된다. 그것만 잘 하시면은 별 문제 없고 좋은 과정을 지금 거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면은 이제 정말 그 과정에서 키덜트라는 게 이제 개입이 될 수도 있죠. 키덜트 문화 놀이. 그래서 어린 시절에 내가 하지 못한 인형놀이라든가 어릴 때에 하지 못했던
사지 못했던 그런 장난감들 이런 걸 사서 만족한다면 지금 채워주시는 건 나쁘지 않아요. 예, 예, 그 하나의 과정으로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건 하나의 과정이다.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리고 트랜서핑 관점에서는요, 아동자아가 이제 건강해진다는 건 뭘 뜻하냐면은 놀이, 자유, 창조 이거예요. 그 다음에 자발성. 어린아이는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해요. 그리고 창조해요. 뭐 할 때요? 놀이할 때요. 그리고 굉장히 자유로움을 만끽하죠. 이게 이제 하나예요. 하나, 어린아이는. 네. 자, 그런데 트랜서핑 관점은 뭐예요? 우리는 아이가 노는 거랑 똑같다. 어른이 돼서도 우리는 놀이를 하는 거다. 네. 변호사이신 분들은 변호사라는 놀이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럼 상담자로서의 놀이를 하는 건가요? 네. 이 놀이라는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이거는 뭐예요? 하고 싶은 것을 창조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것, 자발성이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만들어간다. 창조하면서, 네, 뭐예요? 거침없이, 제약 없이 자유롭게 하면서 그 길을 가는 거. 네, 이걸 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놀이는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통제하는 거죠. 내가 내 현실을 통제한다. 놀이는 내가 내 현실을 마음껏 통제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심리 상담 도구 중에는 모래놀이 치료라고 있어요. 모래 상자 안에 놀잇감을 갖다 놓고 노는 거예요. 놀면서 치료하는 그걸 놀이치료라고 하잖아요. 제가 한때 놀이치료사를 해볼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본 적도 있었어요. 예. 뭐 했으면 잘했을 것 같기도 한데 제가 먼저 노느라고 정신이 없었을 것 같아서 제가 안 했어요. 아무튼 놀이치료라는 것도 있죠. 이거 뭐예요? 아이들 놀게 만들면서 그걸 보는 거예요. 예. 놀이 속에 모든 그 아이의 심리가 다 반영이 되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어른이 돼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인간관계하고 직장 생활에서 관계를 맺고 일 처리를 하잖아요. 이걸 다 놀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그 현실을 내가 얼마나 통제하고 있느냐, 아니면 통제당하고 있느냐, 이것이 마치 모래 놀이 치료를 하는 것처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일상을 그런 관점에서 제가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현실을 통제하고 있느냐, 또는 현실에 통제받고 있느냐, 얼마나 창조적이냐, 얼마나 수동적이냐, 능동적이냐, 이런 걸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동자아가 건강하게 발달한 사람은요, 일에서도 이러한 게 발달을 해요. 일을 정말 놀이처럼 재미도 있고 창조적인 에너지도 쏟아서 거기에서 뭐예요? 예, 생산적인 결과를 가져오죠. 예. 그래서 일을 사랑하고 즐겨요. 거기에 이제 의미,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뒤따라오는 거죠. 예. 그래서 아동자아가 잘 보살핀 결과가 뭐가 돼야 되냐면은 현실에 도움이 돼야 되는 거예요. 현실이 뭐예요? 나는 어른이잖아요. 어른이라는 현실은 뭐예요? 일과 관련이 있단 말이에요, 주로. 예. 어린아이 같은 장난감 놀이가 아니라 직장 또는 직업과 관련해서 이제 놀이터가 커진 거예요. 인간관계가 커진 거예요, 이제 놀이터가. 네. 그 커진 놀이터에서 이제 내가 노는데 얼마나 나는 재밌게 노느냐, 만끽하고 노느냐, 내가 주도하면서 노느냐, 통제하면서 노느냐, 요거를 이제 점검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동자아가 제대로 발달하면 지금 현실에 이게 적용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고 아동자아를 돌봐줬는데 현실과 여전히 분리되어 있고 유리되고 갭이 점점 커진다? 그러면 제대로 돌보는 게 아니에요. 잘 돌본 결과는 어린아이의 창조성이 되살아나서, 어린아이의 자발성이 되살아나서 어른으로서의 트랜서핑을 할 수 있는 에너지, 그 창조적인 에너지가 현실에 흘러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굉장히 성공적인 케어를 하신 거죠. 그렇게 돌봐주십시오. IK님의 어린아이 자아를 그렇게 돌봐주십시오. 그리고 조금 또 추가를 해드리면은 그 대인관계 역동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제 그 어덜트 칠드런이라는 현상 또는 뭐 증상 이런 게 왜 나타나냐면 내가 있고 너가 있잖아요. 타인이. 주로 과거의 성장 과정에서 너는 가족이고 가족 중에서 부모가 될 거란 말이에요. 엄마 또는 아빠 아니면 양부모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안에는 두 가지 욕구가 있어요. 사랑받고 싶은 욕구,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이거는 남녀노소에게 다 있어요, 여러분. 지금도 있어요. 예. 물론 트랜스퍼라면 여기서 초월을 하겠지만
이것을 충분히 거쳐야 초월이 되는 거예요. 이걸 거치지 않고 초월하는 것은 초월한 게 아니라 무시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초월이 아니에요. 한순간 무너져요, 그거는. 그래서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를 충분히 못 채우신 분들은 나중에라도 충분히 채우셔야 된다. 그래서 IK님은 충분히 채워주세요. 충분히 채워주세요. 괜찮아요. 네. 그런데 충분히 채워줬다면 나중에는 이제 여기서 벗어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든가 말든가 상관이 없다, 나는. 누가 사랑해줘야 내가 사랑받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온전히 사랑이다. 누가 나를 인정해줘야 내가 우쭐한 게 아니다. 인정해주지 않으면 무시당한 게 아니다. 그러든가 말든가 나는 나 자신을 인정한다. 인정해주면 고맙지만 인정 안 해줘도 상관없다.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완전히 어른 오브 어른이 되는 거예요. 예, 트랜스어퍼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릴 때 이런 욕구를 충분히 채움을 받아야 돼요. 양육 과정에서. 그런데 뭐 성적을 기준으로, 예? 예? 어떤 조건을 기준으로 사랑을 해줘? 그러면 이제 그 조건이 형성되면 의존적 관계가 형성되면서 나 자신은 없어지고 엄마의 기준이 내면화되고 나는 인정받고 사랑받는 길은 이거밖에 없으니까 그 장단에 놀아나는 거예요. 그 망가지는 거죠. 네.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그래서 어른이 된 사람 많잖아요. 그래서 성취는 했고 성공은 했을지 몰라도 내면은 텅텅 빈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데 어른이 됐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은 원망하면 안 되고 자책해도 안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지금 이 순간 선언을 하십시오. 나는 나다. 여기서 나는 난 누구예요? 지금 여기에 나예요. 과거의 나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왜 나라는 개념을 과거의 축척으로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피가 계속 순환하잖아요. 노폐물 제거하면서. 물이 계속 흐르잖아요. 나도 계속 흐르고 있다고요. 그런데 왜 노폐물을 그렇게 껴안고 망가뜨리고 있냐고요. 그거 다 청소해 주셔야 돼요. 그게 뭐예요? 과거의 나는 과거의 나예요. 내버려 두세요. 지금의 나는 지금의 나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여기에 여러분이 진짜 여러분 진짜 나란 말이에요. 어디 가서 참 나 찾으려고 돌아다니지 마세요. 지금 여기에 있는 여러분 선택할 수 있는 내가 나예요. 그 선택할 수 있는 힘으로 과거에 있는 나를 인정도 해주시고 받아도 주시고 그러나 그 연장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추억 속에 묻어두세요. 액자에 걸어두세요. 마음에 안 드는 건 액자에 걸어서 박스 속에 담아두세요. 분리시키세요. 그 힘을 가진 나가 진짜 나란 말이에요. 왜 과거의 축적으로 나를 자꾸 연장으로 생각하시냐고요. 그러니까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덜트 칠드런이 있는 거예요. 왜? 과거에 그 상처받은 내가 치유 안 받고 지금까지 왔잖아요. 계속 괴로운 거예요. 계속 괴로운 거예요. 그걸 끊어내셔야 된단 말이에요. 네. 치유하셔서 끊든 단호하게 끊든 끊어내셔야 돼요. 어떻게 해서든지 분리시키셔야 돼요. 그래야 트랜서핑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상처 안은 마음으로 트랜서핑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과거의 연장, 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라. 예, 쌓은 산을 이제 모래성을 허무셔도 좋다. 예, 트랜서핑의 파도로 과거에 쌓은 모래성을 허물어 버리십시오. 모래성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허물어 버리시고 지금 여러분이 쓰고 싶은 문자를 그 파도가 지나간 자리에 새기십시오. 나는 나를 사랑한다. 쓰십시오. 왜? 나는 나를 인정한다. 쓰십시오. 이게 안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네, 부모와의 관계에서 상처 입고 사랑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니까 차단을 하고 차단을 해서 경계막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사람, 어른으로 확장되는 거죠. 개념이 자연스럽게. 그래서 세상에 나오면은 사람들에 대해서 두려워지는 거예요. 부모와 비슷한 사람 만나도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벽을 세우는 거예요. 경계를 하는 거예요. 불안하니까, 두려우니까. 내가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사람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도망가고 발로 차는 거예요. 사랑받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동시에 두려운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넌 저리 가. 나는 사랑, 그런 거 믿지 않아. 너는 나를 사랑해주지 않을 거야. 결국은 난 나를 떠날 거야. 배신할 거야. 그렇지만 또 외로운 거는 여전히 있죠. 그러니까 세상을 향해서 적대시하고 반발하고 저항하고 밀어내고 오는 사랑 거부하고 하지만 도망가면은 뭐라 그래요? 그럴 줄 알았어. 너도 마찬가지지. 역시 세상은 그래. 그래서 난 변치 않을래. 힘없는 어른들처럼 꿈결 같은 세상 속에서 살지만 여전히 공허하잖아요. 이 반복. 이걸 깨트려야 돼. 깨트려야 돼. 그래서 상담자가 하는 게 바로 새로운 관계 맺기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네. 나는 너를
끝까지 믿어. 나는 너를 끝까지 받아들일 거야. 나는 네가 어떤 말을 하든 어떤 감정을 나한테 쏟아내건 다 받아줄게. 나는 너를 다 받아줄게. 나는 너를 있는 그대로 인정할 거야. 네가 뭘 성취해서 너를 응원하는 게 아니야. 너의 있는 모습 그대로 네 존재 자체를 난 받아들여. 응원해. 너는 이것 자체로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어. 네가 발버둥 쳐도 나는 너를 안아줄 거야. 네가 밀어내도 나는 너를 안아줄 거야. 네가 도망가면 나는 기다릴 거야. 이 자리에서 10년이든 20년이든 기다릴 거야. 언제든지 와. 또 밝게 받아줄게. 자, 이런 마음으로 상담을 하는 거예요. 관계 속에서. 이제 이렇게 고질적인 문제가 있는 분들 시간이 필요하죠. 이 관계가 형성될 때까지는. 그럼 이제 서서히 이게 허물어지는 거예요. 뭐지? 이 사람은 도망가지도 않고 밀어내도 그 자리에 있네. 나중에 이제 이게 열리는 거야. 이런 사람도 있구나. 나도 이런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구나. 나를 이렇게 대해주는 사람도 있구나. 그러면서 장벽이 허물어졌는데 허물어진 장벽으로 세상을 나가니까 이런 세상도 있구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수정이 되는 거죠. 새로운 학습이 시작된 거예요. 새로운 경험을 통해서. 이게 상담의 효과고 이게 상담자의 역할이고 어덜트 칠드런에게 상담자가 필요하다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IK님이 말씀하신 그런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IK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잘 케어를 하고 계시고요. 더 필요한 게 있으면 제가 질문을 하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잘 하고 계신 것 같고 잘 하시리라고 믿어요. 그런 에너지가 느껴지네요. 단 그게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제 키덜트와 관련해서 말씀을 첨언을 하면은 키덜트는 이제는 하나의 문화 산업이 됐어요. 산업. 항상 이 산업이란 말이 들어가면은 여러분들은 이 마케팅을 생각하셔야 되고 이 이면의 펜듈럼을 생각하셔야 돼요. 돈을 생각하죠. 돈. 펜듈럼은 돈을 가지고 움직이잖아요. 네. 돈이 오가는 흐름이 형성된 곳에는, 즉 산업화된 것에는 여러분들이 주의를 기울이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은 놀아난다, 펜듈럼에게. 키덜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러한 욕구를 충족하는 것은 도움이 되는데 이 욕구를 충족하려다가 이 펜듈럼, 키덜트 산업에 여러분들이 놀아나지는 마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항상 필요한 대로 이용할 뿐이에요. 우리는 이용할 뿐이지 거기에 머물러서 집착하고 이용당하지 말아라. 이 말씀 드립니다. 그 얘기가 있어요. 이제 예전에 공지영의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라는 소설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 제가 예전에 책을 읽을 때는 너무 집중해서 읽어서 그런 구절이 와닿아서 아직도 기억나는데, 노를 다시 살아야 한다라는 구절이 나와요. 그게 어느 장면에서 나오냐면은 어떤 소년이 판자촌 같은 그런 데서 살았던 건데 부모님이 맨날 막 싸우고 노을 질 때 이제 학교 끝나고 집에 들어오면은 그때쯤에 항상 집에서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 아이한테는 노을이라는 게 상처투성이의 상징이 된 거예요. 예, 집 바깥에 나와서 노을을 바라보면서 집안에 그냥 난리가 나고 얻어맞고 막 싸우고 물건 부서지고 이런 경험을 하니까 밖에서 노을을 볼 때 이런 상처와 이제 학습, 결부가 된 거죠. 그래서 성인이 돼서도 노을을 보면은 아름답다는 생각보다는 그 과거의 상처가 떠오르는 거예요. 이게 어덜트 칠드런이죠. 그때 이제 그 친구가 그랬나 했더니 이제 상대방이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노을을 다시 살아야 된다. 그게 무슨 의미냐? 그 당시에 그 경험을 그 자리에 가서 그 노을을 아름다운 경험을 하고 와야 된다. 그래서 노을을 새로운 경험을 학습시켜야 된다는 의미죠, 말하자면. 그게 앞서 말씀드린 이거예요. 상담자가 그런 역할을 해준다 이거죠. 혼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에게, IK님의 아이자에게 새로운 경험을 시켜주십시오. 즐거운 경험 시켜주십시오. 거기에 키덜트 놀이문화가 들어갈 수도 있겠죠.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목적은 뭐다? 균형 잡는 거다. 현실 지배자가 되는 거다. 현실에서 놀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다. 그래서 나의 현실이 주인이 되고 나의 주인이 되는 거, 이게 핵심인 겁니다. 그것만 놓치지 않으시면은 지금 하는 과정은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겁니다. 이게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IK님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도 두서없이 얘기했습니다. IK님에게. 이 정도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결론적으로 아주 잘 하고 계시니까요. 여전히 계속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도 응원해 주시고요. 또 구독자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러한 비슷한 경험을 하시는 분들은 도움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걸 잘 취하셔가지고 적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엽서 사연으로 만나 뵐게요. 지금까지 심리맨이었어요.